네, 이번에는 1-2강으로서요. 그 장기 노동 수요 도출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지금 문제 1-2 문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학습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하의 노동 경제학이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할 때 주로 이제 초반부에 강의를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듣고 되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KL 평면이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가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10번 이상 그리시라고 누누이 당부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그림을 지금 처음 보셨거나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정말 10번 이상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이해는 둘째치고 일단 외워질 거예요. 자, 외우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그건 좀 약간 야매스러운 학습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학문으로서 학자로서 지금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노동경제학 지금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선택 과목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 정복한다라는 거는 시험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쓸 수 있을 때 암기빨로 쓰든 이해빨로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암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 모르는 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결국은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제 말을 이제 믿으시고 일단은 여러 번 정말 연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제가 장담컨대 계산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생산 요소를 사용한다. 자, 이거는 장기란 얘기예요. 문제에서 주지 않더라도 요 장기라는 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두 가지 생산 요소가 다 현재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다루는 거지 어떤 시장 전체에 대한 노동 수요 곡선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온다면 등량 곡선, 등비용선이라는 말을 줄 거고 이거는 생산 요소 평면인 KL 평면에서 다뤄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노동과 자본은 조보한 요소이다. 이거는 하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질문을 약간 이게 좀 나중에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정을 넣은 거고,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에는 이런 가정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요 가정은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그리고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것도 제가 어떤 다양한 어떤 풀이가 나올까 봐요.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지만 하락하는 상황으로 그 가정을 한 거고, 보통의 교과서에서도 하락을 가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급 쪽은 신기하게 상승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2017년에,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실어 놓은 건데 그 2017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지금 KL 평면으로 출제된 건 아니고 이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1-3강에 올라간 1-3번 형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렇구나 라고 이제 보시고 본격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자, 로마자 1번에서 개별 기업과 장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이걸 다 출제자가 알고 썼는데 나는 좀 길게 써야겠다. 사실 노동경제는 길게 쓸 필요 없는데 써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개별 기업과 장기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개별 기업은요, 재화와 노동시장에서 가격 수능자, 영어로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프라이스와 웨이지를 받아들인다. 이걸 써주시면 되고요. 장기는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가 모두 가변적인 상황이에요. 자, 100개의 생산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99개가 움직이면 단기입니다. 근데 모두가 가변적이면 장기고, 근데 대부분은 노동과 자본을 가정하기 때문에 보통 자본을 고정한다라는 게 단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고정이 되면 단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생산 요소 2개, 둘 다 가변이기 때문에 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추후에 계산형 문제를 쓰실 때도 결국은 L과 K라고 하는 미지수 2개를 구하는 게임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두 개의 게임을 풀기 위해서는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저희가 빗장을 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관문은 무조건 때려 죽어도 이윤 극대화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면 효용 극대화 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 노동 수요 이론이면은 기업이 주인공이니까 이윤 극대화로 무조건 첫 번째 문을 열고, 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때려박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자, 한계기술 대체율로 알려진 MRTS LK의 정의 MPK분의 MPL에서 미분하는 문제가 추후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등비용선의 기울기인 R분의 W 하는 게 지금 써주셔야 되고, 일치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변, 가운데 변이 한 묶음이고, 이건 정이고요. MRTS LK 정이고, R분의 W는 요 등비용선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재의 어떤 편집상 그림이 지금 뒤에 가 있는데, 자, 보시면 KL 평면이 나와 있고요. 이게 효용극대화 이론하고 재화시장의 가격효과 그래프는요,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절편이 절대 고정이 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바뀌어요. 하지만 여기는 재화시장이 아니라 생산요소시장이기 때문에 이 Y절편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KL 평면에서 보시면 이 어떤 가독성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 E0라고 하는 이 스타트 지점을 E0라고 쓰셨으면 수선에 발을 내린 이쪽도 L0라고 써주셔야 되고, 왼쪽으로 날아가는 이쪽도 K0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경제학 책에서는 K까지 체크해 놓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노동경제학이지 자본경제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인공 변수는 가로, 그 수량으로는 요 가로축에다가 표현을 하는 게 경제학의 관행이에요. 그럼 이 제로에서 이미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었어요.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다시 위에 페이지로 이제 가보시면 임금이 지금 하락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일단 임금의 하락은 어떠한 충격을 펑 하고 주냐면, 노동의 상대 가격이라고 부르는 R분의 W를 이 부분을 하락시킵니다. 그럼 노동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동일한 등량곡선을 가정을 해서 대체 효과를 분석하고, 이게 밖으로 뻗어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올 때를 그 재화 시장에서는 소득 효과라고 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이 스케일 이펙트라고 규모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 효용과 이윤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기보다 수학적인 로직이 똑같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답안지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긴 이윤 영역이고 규모 효과라는 말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동일한 등량곡선상 요거는 답안지에 강조해 주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싸진 노동을 더 수요하는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한다. 이것만 텍스트로 답안지에 써주셔도 5줄은 나와요. 자, 이러한 대체 효과에 의하면 노동 수요라고 쓰시면 안 되고, 수요량은 주인공 변수고, 주인공 변수인 W가 바뀌었기 때문에 L0에서 L1으로 증가한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림 다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그림에서요, 지금 이렇게 있었던 R분의 W0가 이렇게 완만하게 R분의 W1으로 바뀌었고, 동일한 등량곡선 상에서 노동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 효과가 화살표 딱 그시고 대체 효과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규모 효과는 뭐냐면요,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임금의 하락은요, 요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는 재화 시장의 그 곡선을 하방 이동시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진입하시는 분은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제가 암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기초노동 경제학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 지금 요 문제집에서도 영해 정리라는 걸로 수학적으로 제가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MC는 마지널 코스트고, 코스트는 비용이고, 비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인 임금이 떨어지면 MC는 그냥 밑으로 퉁 하고 떨어진다. 일단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프라이스 테이커인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수평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처음에 이 과목을 배우시는 분들은
내가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요 곡선은 우하향인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수평일까? 이 생각이 들 텐데 이건 개별 기업이라는 힘없는 하나의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뒤에 이제 독점 이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생산 규모라고 하는 이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MC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PQ 평면도 정교하게 하시려면은 다만지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하나, 두 개가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물론 WL 평면까지 가면 세 개를 그려주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는 게 이 KL 평면에서는 이 Q라고 하는 등량 곡선이 밖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이미 기울기 변한 R분의 W1은 유지가 되면서 밖으로 쓱 나가는 거예요. 나감에 있어서 Y절편은 과감하게 위로 당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얘기는 때 되면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굵은 선으로 쭉 나가게 되면 이 균형 지점이 E0에서 E1으로 임시로 왔다가 탕 튕기면서 E2로 갑니다. 그러면 노동 수요량이 L1에서 L2로 한 번 더 튕기고 이거를 스케일 이펙트 규모 효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임금이 떨어졌죠. 하락을 했을 때 노동 수요는 결과적으로 L0에서 L2로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방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L1이라고 하는 임시 정류장인 대체 효과 그리고 한 번 더 튕기는 규모 효과까지 해서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튕긴다. 그 다음에 대체 효과와 규모 효과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재화 시장은 달라요. 열등제일 때 다른데 이 생산 요소 수요에서는 똑같이 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학적이고 너무나 경제학적이어서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왜냐면 기본적인 이 판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학습하시는 분들은 혹은 이 해설 강의, 이 문제집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기울기와 이 그림을 눈 감고도 그리실 정도로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 효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그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답안지에서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는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계 비용을 하락시켜서 기업의 목표 생산량이 Q1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파생 수요인 노동 수요량은 한 번 더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뭐 15점 이상, 20점 이상 100점이라면 WL 평면으로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하시는 건데 이 W1이라고 하는 변수 위에서 제가 잡은 거고 W1도 위에서 R분의 W1이라고 잡았죠. 자, 그 기호를 그대로 이렇게 끌고 와야 되고요. L0에서 시작해서 L2로 갔기 때문에 이 기호도 통일을 하셔야 되고 화살표 방향 하락 증가 해가지고 우하향하는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이 되는데 이 지금 대체 효과 때문에 그 단기에서는 규모 효과만 나타나고요. 장기에서는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도출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2017년에 물어본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 러닝타임이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 뒤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엄청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KL 평면을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고 나중에 이와 비슷한 로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소득 여가 모형 혹은 소비 여가 모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